폐담도 악성 질환은 예후도 안 좋고 쓸 수 있는 항암제 약물도 많이 제한적이고 수술법도 많지는 않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아신다면 담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오지용입니다. 오늘 근데 담낭암이 뭐예요? 담낭암은 흔한 질환은 아니고 낭이니까 주머니 같이 생겼잖아요. 이제 주머니의 그 면 중에 안쪽 면에 생기는 질환인데, 담낭의 안쪽에 염증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암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이고, 그래서 이제 담낭에 주로 염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담석증이에요. 그래서 담석이 많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 담낭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 결석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담도암 발생 비율이 5배에서 10배 정도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은 사실 예후가 그렇게 썩 좋은 암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5년 생존율이 한 5% 정도로 예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에 제가 간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이 있으면은 떼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술해서 끄집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1차 치료인 거고, 수술도 이제 담낭암이 좀 진행이 됐냐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담낭의 벽을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느냐에 따라 이제 중증도가 나뉘는데, 얕은 경우에는 담낭만 잘라내는 담낭 단순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낭벽을 너무 깊이 뚫고 들어간 경우에는 확장 담낭 절제술이라고, 담낭이 간 주변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맞닿고 있는 간의 일부를 절제하기도 하고, 이제 담낭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함께 절제하는 확장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 치료,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죠. 예전에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이식술 같은 게 중간에 있기도 했지만 담낭을 이식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수술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약물 치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을 하는 치료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세포독성 항암제로 예전부터 널리 쓰이던 약들이 쓰여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을 같이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발전을 해서 그 외에 뭐 면역항암제를 붙이기도 하고, 아브락산이라는 다른 약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보험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이제 따져보면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면역항암제는 많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 대상이긴 하죠. 항암 치료는 수술을 못할 때 하기도 하지만, 수술 이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적인 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쓰이는 약들은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이나 젬시타빈이라는 약이 널리 쓰이고 있고,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쓰던 약 중에는 이제 5FU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보험이 되는 약으로 쓰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젬시타빈과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은 이제 보험이 아직 되진 않아서 비보험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만 쓰던 옛날 시절하고 다르게 이제 많이 발전을 이루어서 면역 항암제도 쓰이고, 또 다른 이제 항암제의 축인 이제 표적 항암제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담낭암에서 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헐투가 있고, 다른 암에서도 헐투를 표적해서 많이 쓰죠. 유방암에서도 그렇고 위암에서도 그렇고. 담낭암에서도 헐투가 이제 양성인 경우에 이제 그걸 표적해서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투를 타겟으로 하는 트라스주맙이나 헐투주맙을 담낭암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주로 이제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낭암에서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남아 있다던가, 아예 처음부터 너무나 이렇게 원격 전이가 심하진 않지만 국소로 너무 이게 병이 번져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보조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담낭이나 이런 쪽으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통증 완화 목적, 출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암이든 간에 교수님이 해주시는 치료를 이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교수님들이 주로 해주시는 치료들은 많은 환자분들의 그 데이터를 쌓아서 근거가 확립된 치료들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교수님들이 세워주신 계획에 따른 뭐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그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생길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항암 치료 받고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다음 항암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회복을 못하면은 교수님이 하시는 치료 중단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서의 회복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교수님이 시행해 주시는 치료 잘 받으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교수님이 치료해 주신 수술 후에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걸 도와드리는 역할인 것이고, 예를 들면 수술 직후에 이제 아프면은 통증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아직 수술로 회복 잘 못하시면은 식사도 못 하시니까 영양 보충도 해야 될 것이고, 혹시 수술 후에 뭐 열이 난다거나 내과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모든 거 다 못 챙겨주시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내과적인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빨리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또 교수님이 다음 치료를 혹시 필요로 하면은 다음 치료도 잘 계획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맞물렸을 때 완치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생소한 담낭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흔하지 않은 질환이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물어볼 데도 없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대략 설명 잘 드렸으니까 공부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남선생 오재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